여러 팁이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맡게 됐는데 어떤 내용을 다룰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되도록 특정 제조사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인공화호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인공화호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배터리라고 불리는 아연 공기 배터리가 있고 충전 가능한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일부 기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인 AA 사이즈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인공화호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잠깐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AA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파나소닉 충전지인 에네르프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다시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면 1차형 제품인 론도와 칸소에는 아연 공기 전지가 들어가고 귀걸이형인 소넷, N6 역시 아연 공기 전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충전식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가 없는 분들은 별도로 구입해야 하고요. 즉 인공화호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는 아연 공기 배터리입니다. 이게 인공화호에 쓰이는 아연 공기 배터리인데요. 제품을 보시면 CI나 코클리어 임플란트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사이즈를 645 배터리라고 하는데 인공화호용이 있고 보청기용도 있습니다. 인공화호 기기에서는 구출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지만 성능이 다른 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보청기용보다 더 비쌉니다. 보청기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당장 들리는데 이상은 없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배터리가 기기에서 요구하는 전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구분돼서 나오는 제품이니만큼 되도록 인공화호용 배터리를 사용해주세요. 그런데 인공화호용 배터리는 인터넷에서는 주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접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갑작스레 배터리를 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 보청기 매장 같은 곳에서 아연공기 배터리를 구입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행 중에 배터리가 바닥났다면 보청기용 배터리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이럴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LR44 A76 사이즈의 알카라인 단추형 배터리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하시면 꽤 비싸긴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알카라인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사용시간이 아연 공기 배터리 5분의 1 수준일 겁니다. 그래도 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아연 공기 배터리는 공기와의 접촉을 필요로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방수팩 사용 시에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요. 방수팩을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LR44 A76 알카라인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하시면 비싸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미리 구입하시면 훨씬 저렴합니다. 충전용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처음 인공화호를 구입했을 때 같이 받으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충전용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면 충전용 배터리를 쓰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당분간은 유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요. 아연공기 배터리보다 사용시간이 짧아서 불편한 점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또 2, 3년 정도 쓰면은 예전보다 사용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시간이 점차 짧아져서 더 이상 못 쓸 정도가 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다시 구입할지 아니면 아연공기 배터리로 넘어갈지 잘 계산해 보세요.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상당합니다. 인공화호 기기 하나를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기 수명은 다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리 선불 지급한 배터리 간격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명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래전에 쓰이던 충전 배터리인 니켈 계열 충전 배터리와는 다르게 아무 때나 충전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닥까지 사용하고 충전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바닥까지 사용하면은 배터리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보호회로가 있기 때문에 기기에서 표시해주는 배터리가 바닥났다는 표시는 진짜 바닥날 정도는 아닙니다. 아연 공기 배터리는 어차피 일회용이니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메델 연도를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개인마다 상태는 다르지만 저는 4일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밤에 배터리가 남아있든 말든 교체합니다. 남은 배터리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제가 의도치 못한 상황에서 배터리가 바닥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공기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 경고음이 나면 거의 바로 배터리가 바닥납니다. 이건 아연 공기 배터리 특성 중 하나인데 전압이 바닥나기 직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기계에서 남은 잔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러 회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 휴대폰처럼 정확하게 남은 잔량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배터리 이야기가 꽤 길어졌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공항 검색대 쪽일 텐데 국내에서는 인공화호를 보여주면서 인공화호를 이야기하면 되고 해외에서는 마찬가지로 인공화호를 보여주면서 코클리어 임플란트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를 모르는 검색대 직원은 어찌하나 걱정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교육들은 받았을 거고 영어로 코클리어 임플란트가 뭔지 모르면 자기네들 말로도 인공화호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 검색대에 통과하지 않고 따로 몸수리가 받게 될 테니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미국령인 괌, 하와이, 사이판들은 검사를 매우 엄격하게 합니다.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다는 아이디카드나 진단서 같은 거 가져가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별도로 몸수리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에도 인공화호 기기를 끌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전자기기 사용 기준이 완화되어서 휴대폰 LTE망을 제외하면 이착륙 시에도 전자기기 사용에도 문제가 없고 그 전부터도 보청기 등 의료기기 사용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착륙 시에 돌발 상황에 생길 위험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켜고 있는 게 더 안전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보내지 말고 직접 들고 타셔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보내면 검색대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 이후에 리튬이온 배터리 운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솔직히 전 작은 인공화호 배터리는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하면 지루할 테니까 자잘한 팁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통화 시 전화를 놓치는 부분이 많다면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해보세요. 전 T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은 아직 현재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쇼 프로그램을 볼 때 제대로 된 한국 자막이 아쉬우셨다면 넷플릭스에 가입해보세요.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한국 콘텐츠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글 자막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화호 기기 보관용으로는 이어폰 하드 케이스를 구입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기기를 넣을 때는 코일 부분을 당기면서 기기에 말아서 넣지 마세요. 단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기를 들 때도 되도록 본체와 코일 부분을 같이 드는 게 좋습니다. 한쪽만 들면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역시 단선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유아 부모님들은 기기 분실 걱정도 많으실 텐데 망핀이나 헤어 번들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공화호 관련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 제작해 파는 경우가 있고 이런 망핀 구입 이외에도 여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관련 커뮤니티에는 꼭 가입해주세요. 아무래도 장애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오픈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인공화호 관련 커뮤니티에는 다음 카페에서 인공화호를 검색하시면 영유아 부모님 유주의 인공화호와 함께하는 이야기, 성인 사용자 유주의 한국 인공화호 사용자 모임이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코클리어 인공화호를 검색하시면 캔코리아라는 코클리어 사용자 카페가 나오고 메델 인공화호를 검색하시면 메델리안이라는 메델 사용자 카페가 나옵니다. 다른 카페들은 사용자가 있더라도 거의 활동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의학 관련 전문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상의하겠지만 일반적인 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카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카페 활동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답변을 받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호화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은 뭐라고 대답해주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어떤 기기를 쓰는지라도 같이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와 함께 사용자의 연령대는 어떻고 수술을 한 지는 얼마나 됐고 이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하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답변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름 같은 불필요한 신상에 대한 내용은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매년 4월달, 5월달쯤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주소는 at4.5r.kr인데 인공호화 관련된 제품들도 나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다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제품들은 매년 바뀌는데 무선 액세서리가 없는 코클리어 사용자들은 무선 액세서리를 신청하는 게 가장 좋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저것 구경하시면서 필요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인공호화 기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AS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기기를 껐다 켜세요. 그래도 이상하면 배터리를 교체해보세요. 그래도 이상하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접점 쪽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래도 이상하면 리모컨을 통해서 기기 설정을 기본 상태로 돌려보세요. 그래도 이상하면 제습기에 장시간 돌려보세요. 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면 잘 청소해보시고 양의 사용자라면 저하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그때는 AS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이어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텔레코일 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은 고막을 통해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인공호흡 마이크를 통해 소리를 들으니 이어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만 있을 때는 괜찮지만 밖에서는 이어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어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큰 헤드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잔청이 남아있다면 잔청도 활용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한겨울이 아니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귀걸이형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형은 마이크 위치가 달라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걸이형 사용자라도 장시간 사용하면 기계가 눌리기 때문에 귀가 아파옵니다. 코클리어 N6나 칸소는 무선 액세서리를 지원하니 코클리어 사용자라면 무선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무선 액세서리 사용 시에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으니 앞으로 나올 대안들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메달 연두 사용자는 이렇게 귀걸이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석tem은 살짝 달라붙긴 하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튀어 보입니다. 인공호화와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제품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메달 론도의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경유해야 해서 불편해하기도 하고 론도에 케이블이 달려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텔레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텔레코일 기기를 휴대폰과 3.5파이 케이블 혹은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목걸이에서 자기장을 생성해주고 인공호흡을 텔레코일 모드를 바꿔주면 자기장을 통해 소리가 들립니다. 배터리 소모도 적은 편이고 외관상 눈에 그리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텔레코일 기기에는 마이크로 달려있기 때문에 핸즈프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청기도 텔레코일을 지원하니까 보청기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텔레코일 기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두 제품 모두 아마존 직구를 통해 구입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블루투스 넥루프는 매대 손해 구입자에게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음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다른 자기장의 간섭을 받아서 웅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로 모터가 들어간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추장스러운 악세사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인공호흡 기기에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하실 텐데 코콜리어의 다음 모델인 S7은 아이폰과 직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다른 기기들도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이나 보청기 사용자들은 건청이들보다 소음에 더 취약합니다. 거리가 떨어지면 잘 알아듣기 어렵죠. 특히 학령기 아동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FN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마이크를 통해 인공호흡으로 직접 소리를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무선 주파수가 닿는 거리라면은 거리로 인한 소리 차이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기기들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각 지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대여해 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텔레코일 장비에 블루투스 마이크를 연결해서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FN 시스템 기기나 방식이 다양한데 지금 여기서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더 자세한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URL을 참고해 주세요.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변명적인 내용을 다루겠다고 마음먹고 준비했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